안녕하십니까, GB카케어입니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게 제가 맡겨주셨던 분들에 대한 좋지 않았던 감정을 표현하는 영상이 올라가면서 작업 문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12월은 지쳐있는 체력을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조용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앞전 영상들 때문인가 하는 걱정도 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동종업계 타업체 대표님들께서 그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냐 걱정해 주실 정도로 돈만 보고 작업하지 않고 받는 금액 이상으로 믿고 맡겨주신 분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클레임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문의하시는 분은 조금 줄더라도 잠재적인 진상을 걸러내고 남의 인건비를 존중해 줄 줄 아는 분들만 만나고 싶고, 차는 수년간 관리하지 않아서 클리닝이 아닌 리스토어가 필요한 차량을 클리닝 한 번으로 새 차가 될 거라는 기대를 넘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차주가 아닌, 새 차를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드린 결과물에 만족을 해주실 줄 아는 매너 있는 고객님들만 인연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물어간다는 말이 이해될 만큼 돈 몇 푼 벌려다가 이겨내지도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제 속이 더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영상에서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이나 이모티콘 하나라도 남겨주신다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차량은 캠핑용품을 싣고 다니기 위해 중고로 가지고 오셨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천정은 교환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GP 클리닝을 예약하신 고객님의 봉고3 더블캡입니다. 천정을 교환하셨고 뒷좌석은 시트가 없다고 해서 견적을 최대한 저렴하게 상담해드리고 예약을 하셨는데, 예약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예, 안녕하세요, GB카케어입니다. 네네, 오늘 예약하신 날인데 혹시 몇 시쯤 오시는가요? 아, 오늘이었어요? 내일 가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돼. 그럼 사장님 다른 날 피는 날 연락 한번 주세요. 어이가 없네.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사장님 그때 제가 날짜 정해가지고 미리 연락 한번 주기로 했었죠.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차를 띄운다 해도 몇 시간 걸리잖아요. 몇 시까지 보내면 되냐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는 게 좋죠. 이때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해갖고 결과가 좋은 차 한 대도 없었는데. 사장님 네. 지금 출발하면 딱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얼마 안 걸리네요, 의외로. 내비로. 네. 괜찮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약을 깜빡하셨다는 분은 거의 안 계셨는데, 갈수록 예약을 잊고 있었다는 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약도 상대방과의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잊는다는 것은 상대가 그만큼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를 넘어서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약속을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면 요즘엔 초등학생, 아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셔도 되고, 알람도 날짜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메시지에서 본인 번호를 입력하고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예약 메시지 기능도 있습니다. 왜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지, 그런 기능을 모르시면 차라리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예약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예약 확인 메시지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 유료 프로그램이다 보니 사용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비용들은 소비자분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또 가끔
대차를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사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지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대차를 한 대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량이 강가되는 비용, 연간 세금, 또 결코 저렴하지 않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료, 그리고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비용 등 만만치 않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아마 평범한 업체 98% 이상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도 부담이 되어서 해드리지 못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장사 수단이 상위 2%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가 과연 돈이 남아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런 게 다 시공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작업에 자신이 없으니 그런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이 차량 이전에 예약을 잊어버린 분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모두 뒤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받지 말까 하다가 3일간의 작업 일정이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버리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약금 10만원을 받았지만 그 비용은 이틀치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3-4번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아보기로 하고 작업을 하기로 하는데 또 약속보다 한참 늦게 도착을 해서 탁송 기사님께 혹시 국도로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출발지에 도착을 했지만 짐 내리는 것 때문에 늦게 출발했다고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차량 실내를 보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뒷좌석에 시트가 없다고 견적을 저렴하게 해드렸는데 시트에 몇 배나 되는 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 부분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참고 작업을 하는데 여보세요? 네, 상해. 네. 차가 엉망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짐을 죄송합니다. 그 뭐 하나 여쭤보려고 상해. 네. 포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해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가 잘하면 다른 차도 또 보내줄 수 있으니 작업 잘해라 하면서 작업자를 현혹시키고 기망하는 일종의 공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제가 하는 작업에 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차량이든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마음에 들면 지난번에 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약을 하고 찾아주시거나 주변에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굳이 작업하는 도중에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또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도 크게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차량은 한 대뿐이고 두 번은 오지 않을 뿐이라고 대충 작업하고 차량이 몇 대가 있다고 해서 더 신경쓰는 차별 대우 역시 하지 않습니다. 작업 전 그리고 작업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마음에 내키지 않아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계속 해봐야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차라리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작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작업을 완료하고 출고하기 전날 예, 상해. 네, 차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계좌번호하고. 네, 사진은 용량이 너무 커서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출고하는 날 아침 탁송하는 동생이 도착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예, 상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탁송 지금 도착했거든요. 예. 예, 예. 한 15분 정도 걸릴 건데. 저희 직원이 9시에 딱 출근하거든요. 예. 아. 법인 차여가지고 예. 법인 계좌에서 넣어야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되면 바로 출발시키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 진상 코너에서 한번 당했던 일이 있어서 결제 확인 후 출고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5분 정도 걸린다던 결제가 2시간 가까이 소식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탁송하는 동생한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탁송을 취소하려고도 했지만 하필 이놈이 그날따라 또 목적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탁송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라 제가 취소하면 다음 탁송까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플랜 B를 짜놓고 출발을 하고 다행히 플랜 B를 실행하기 20여 분 전에 차주의 연락을 받고 입금 확인 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야? 지금 IC 내렸어요. 입금했는데. 맞아, 가면 돼요. 그래? 예.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 아닌 일반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왜 저렇게까지 맡겨주신 고객을 후려 까는 영상을 올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누워서 침 뱉는 이런 영상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이내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정말 돈 몇 푼 벌려다가 속이 다 문드러져서 이렇게라도 해야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하소연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지난 에쿠스 GP 클리닝 영상에서였나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다가 제가 확인하기 전에 지우시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은 보질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분해하는 것을 일반 클리닝이 아닌 GP 클리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다른 일반 오너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한테 문의 오는 전화에서도 가끔 일반 클리닝에서 필러 커버를 탈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저는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되지만,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착을 꺼리거나 단가가 약하신 분들은 제 영상이 불편하시거나 또 제 뜻이 잘못 전달되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오너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실내 클리닝은 눈에 보이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해할 수가 없고, 분해 조립, 탈부착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디까지나 정비의 영역이지 세차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차나 디테일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인건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공 비용을 생각하면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기본 클리닝 비용을 받고 이렇게까지 분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업을 하기 전에 모 서비스에서 일반 정비를 했었고 또 그 시기에 대시보드 리콜을 했었기 때문에 탈부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고 주변에 정비를 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업로드한다고 해서 이걸 기본 실내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탈부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거나 탈부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인근 정비업체와 협업을 하셔서 정비업체를 통해 탈착을 하고 클리닝이 끝나면 다시 그 정비업체를 통해 조립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가깝지 않다면 대시보드를 분해한 상태로도 운행이 가능하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과속 카메라가 신경이 쓰인다면 핸드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셔서 속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업에 대한 열정과 욕심은 있는데 탈부착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인근 정비업체와 협업을 하시면 그 정비업체는 또 클리닝이 불가능하면 클리닝을 의뢰하는 일도 생기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도 맡겨주신 분들 시공 확인 영상 업로드하면서 좋은 내용, 훈훈한 내용만 다루고 싶습니다. 이 영상 이후 새 빠지게 작업해드렸더니 외주업체에 맡겼냐고 클레임이 있었던 테라칸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 양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저럴까 하는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음 테라칸 영상이 이런 종류의 영상으로는 마지막이 되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봅니다.